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합니다. 홍선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은 합니다. 사이드카가 양시장에서 발동이 될 정도의 강한 반등이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장중 상황이었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좀 힘이 약해지기는 합니다. 오늘의 반등을 어떤 의미로 봐야 될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두 분께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워낙에 낙폭이 좀 한동안 있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이 정도의 반등으로 갈증이 해소되진 않지만 이게 시작일까? 뭐 이런 생각은 좀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일단 마감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 체크해보고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2.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504선이고요. 오늘 장중에 7,700선까지 회복되는 흐름이 있었는데 좀 약해지면서 7,500선 지금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확실히 더 강하죠. 5.8% 상승하면서 840선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받쳐주는 건 기관의 매수입니다. 외국인 장중에 잠깐 매수 전환 또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매도를 지키고 있고요. 기관의 매수가 오늘 양시장을 받쳐줍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1,501원 정도 오늘 8원 가까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요 비율이 오늘은 좀 건강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 812개 종목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종목 수는 100개, 90개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490개가 넘는 종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 수는 190여 개 정도 되네요. 두 분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봅니다. 자, 오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센터장님 나와주셨고요.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어떻게 컨디션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많이 네. 좋아지셨습니까? 네, 어저께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걱정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해 주셔가지고. 자리를 좀 지켜주셔야 되고, 자, 오늘 이렇게 금요일에 돌아오신 센터장님과 또 언제나 자리 지켜주시는 이건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 좀 들어볼까요, 센터장님? 네네. 네,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오를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예전에 했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관련되는 메타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모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특별히 다르지 않고 다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이닉스 ADR 또는 두 배 ETF에 대한 어떤 조치, 임박 이런 것 때문에 생각을 할 거리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맞느냐, 본주가 맞느냐, ADR이 맞느냐, 아주 단기적으로 아니면 그 반영됐으니까 삼성전자가 맞느냐, 아니면 그 뭐 마이크론 그 투자한다고 하이닉스 ADR 발행하는 시점에 또 발표했잖아요. 네네. 250억 달러. 원래 예상보다 1년 전보다 한 50억 달러 더 늘린 거거든요. 그럼 운영 중에 한국 업체들한테 압력을 가하는 어떤 그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삼성하이닉스 모르겠고 투자는 분명히 하네. 그럼 소부장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40% 50% 소부장으로 갈까? 이러면서 좀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반등은 일어날 수 있었고 충분히 있었고 그 야간 선물에서 한 4.5% 올랐고 미국 반도체 속수가 한 3% 올랐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하는 정도면은 크게 무리가 없는 상승이 아니겠냐. 더 오르면 좋지만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정도입니다. 근데 약간 막판에 빠져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누구나 이제 예상을 하는 그 정도였는데 이 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 또 제시를 해주셨어요. 차근차근 좀 얘기를 하기로 하겠고요. 대표님 말씀 좀 들어볼까요? 어제도 기분이 좀 마지막에 안 좋게 끝나는데 오늘도 기분이 좀 찝찝하다. 반등은 나왔는데 오늘 2%, 3%? 예, 3%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종가에는 지금 2.9%에서 멈췄는데 동시효과 들어가서 선물이 여전히 좀 더 밀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사다가 오늘은 좀 매도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물도 지금 뭐 그닥 뭐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닌 뭐 애매한 상황인 것 같고. 제가 왜 찝찝하다고 하냐면 코스피가 7,500선 이상은 7,500이 아니라 7,600선 갖다 놓는 게 좋은데 또 7,500도 간당간당해요. 그러면 추세가 전환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오늘 조금 그래도 좀 올려놔야 네. 이렇게 좋은 뉴스 나왔을 때 올려놔야지 좀 편한데 보시면
예, 요선 지금 7천 뭐 제가 선을 임의로 그어놓긴 했지만 여기 좀 요 지금 형광색 이제 고점 연결해 놓은 선, 예, 요선 위에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지금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민다는 얘기는 당분간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도 그닥 재미없을 수 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 부딪히면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지금 뭐 8천 이상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분간 재미없을 것 같고 그럼 오늘 이제 소부장이나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닥은 5% 이상 상승해서 잘 지키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지금 예, 코스피 내에 있는 주요 종목들은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조선중, 현대중공업이라든지 LG이노텍을 제외하고는 다 좋은 흐름을 이어갔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자동적인 반등은 좀 많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여기 3% 나오고 나서 가장 많은 종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예, 하락이 90개가 안 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코스닥도 HLB랑 펩트론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 특히 네. 다른 바이오주 갖고 계신 분들. 근데 여파가 별로 없었죠. 다행인 거는 이쪽 이 두 종목이 ETF에 편입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아, 예, HLB 정도가 이제 코덱스 바이오 여기에 보니까 2점 몇 프로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액티브 ETF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다 안 들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이 다. 그래서 오늘 좀 여파가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이 두 종목에 이런 게 없었으면 바이오가 더 올라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전히 소부장들이 그동안 좋았던 소부장들이 더 많이 갔어요. 뭐 테스, PSK, 뭐 PSK 홀딩스 보면 한동안 다 좋았던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등도 예전에 셌던 종목들이 더 세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도 이제 한 10% 이상씩 반등은 좀 나왔다. 뭐 이런 것에서 봤을 때는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지수는 조금 아쉽지만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요 종목별로 보면은 나쁘지 않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대만큼은 아마 안 올라와서 다들 실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예, 그 정도. 저도 예, 그 정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긴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매물대들이 많죠. 나 33층에 있다, 뭐 30층에 있다, 35층에 있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초보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전 오면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요약을 해보면 어쨌든 지수가 생각보다 8,000대 이렇게 쉽게 올려놓고 이렇게 반등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천천히 또 차분히 다른 얘기들도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일단 시장이 좀 건강하게 올라간 거는 같아요. 수를 보면 종목, 상생 종목 수를 보면 건강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솔림이 지나치게 심했다라는 것에서 종목이 상승하는 종목이 좀 퍼졌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총 1, 2위 종목이고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전자가 3% 가까이 오르고 하이닉스가 좀 약해요. 네, 그렇죠. 0.5% 지금 빨간불 찍히고 있는데 이게 오늘 밤부터 이제 ADR 상장 이슈가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 여러 가지 제시해 주셨는데. 그렇죠. 어저께 네. 일단 하이닉스가 좀 많이 올랐고요. 네. 어저께 몇 프로 올랐나요? 오늘보다 훨씬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오늘은 거의 안 올랐. 아까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마이너스 갔다가 오르다가 결국은 보합으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저께 얼마 올랐나? 어저께 5% 올랐어요. 네. 물론 그 전에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량이요. 그 배정 물량 있잖아요. 7배 초과 할당 7배의 수요가 몰렸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배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량 이제 확보했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 사려고 하는 사람 물량을 확보했거든요. 단가는 파이널라이즈가 된 건지 안 건지 모르겠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어제 종가보다는 3.1% 높은 가격으로 ADR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게 아직 파이널라이즈 안 된 거고 사실 정확히. 근데 물량은 엘로케이션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물량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ADR을 원래 살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국의 하이닉스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두 개 다 가져갈까요? 아니면 일단 요거를 줄이고 저걸 살라고 할까요? ADR을. 예, 그런 가능성도 네.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방송에서 나왔겠습니다만 그 우리 본주, 그 다음에 미국이 상장하는 게 2.몇% ADR 일부인데 ADR을 산 사람이 나중에 한국의 본주를 살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본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ADR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하는 거. 이거를 뭐 전환, 영어로 펀저빌러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양방향이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아주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ADR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사게끔 하는 거는 거의 프리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본주 갖고 있는 사람들이 ADR로 발행할 때 단순히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환전 이런 거에 대해 어떤 제한을 얼마 정도 주는 것인지 이게 아주 명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지금 얘기예요. 법적인 게 아니고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거가 완벽하다고 하면은 뭐 미국 주식이 오르고 뭐 한국 주식이 내려가고 한국 주식이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아비트레이지 딜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좀 뭔가 이렇게 본주에서 ADR 가는 게 어렵게 만들면은 ADR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그게 당 3%든 5%든 프리미엄이 더 계속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옛날에 TSMC 케이스 들었고 물론 여기 환율이라는 변수는 일단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일단 시작하기 전에는 뭐 어차피 둘 다 빠졌기 때문에 뭐 싸긴 싼데 그것 때문에 또 그 마이크론도 빠지고 마이크론도 하이닉스 올라온다니까 이 희소성이 또 떨어져 그래갖고 마이크론도 빼고 샌디스도 빼고 하이닉스 사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어쨌든 트레이드하는 사람들은 되게 싸게 하는 게 좋잖아요. 엄청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 하이닉스 본주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지. 이거 살 거 잠깐 이거 싫은 게 아니고 요거 팔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물량이 실제 우리 생각과 달리 직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것도 물론 내일 하고 나서 오늘 하고 나서 월요일날 가봐야 하기 때문에 네. 아주 단기적으로 얘기하는 게 의미는 별로 없지만 하여튼 그런 펀저빌리티의 어떤 불일치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일단 공모가는 149달러로 지금 확정이 된 거고 오늘 밤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7배가 넘는 수요가 이제 몰렸다. 굉장히 좀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본주와 ADR의 뭐 교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뭐가 더 이득인지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계속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개인들이 그걸 고민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 입장에서는 아비트리지 거래를 좀 해야 되고 이런 쪽에서는 차익 거래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비트코인도 보면 한국 시장이 비싸니까 한국에 미국에서 사가지고 보낸 다음에 한국에서 팔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네네. 실제로. 근데 이제 그게 규모가 크지 않으면 큰 차이가 안 나요. 예, 돈이 뭐 본인이 한 몇백억 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네. 예, 뭐 몇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들, 1억 이상 투자하시는 분들, 1억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뭐 10억 이내도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왔다 갔다 환전 수수료 빼면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기관들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일단은 그 수수료가 싸요. 네, 그쪽은 한마디로 도매로 움직이니까 거기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아예 그러면 ADR을 미국 거 사는 거 어떻냐 이렇게 ADR을 사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환위험이 있죠. 지금 원화가 강세로 갑자기 바뀌고 있는데 달러도 지금 약세가 될 가능성이 높죠. 금리 인하 분위기에서 갑자기 금리 상승 분위기에서 갑자기 금리 인하 분위기로 지금 점점 가고 있어요, 미국이. 그래서 달러도 좀 약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갔다가 우리가 뭐 원화가 1,600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위험을 한번 감수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뭐 충분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ADR 상장하면 삼성 하이닉스 막 급등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지금 음전했네요. 예, 네. 그렇지 않을 거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여기 가격이나 거기 가격이나 시간 차이가 있어요. 미국에서 만약 올라가면 우리나라 주식 올라가겠죠. ADR이 먼저 올라가고 아니면 우리나라 본주가 올라가면 ADR이 따라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네. 서로 이제 보완을 하는 서로 이제 기준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투자할 때는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이제 그게 싫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를 사겠지. 근데 그래도 이제 주말 사이 지나면서 그 상장 분위기 첫날 어땠는지에 따라서 우리 시장 또 분위기가 뭐 영향을 일단은 받을 수도 있을 타이밍은 것 같아서. 나쁘지 않은 그렇죠. 타이밍은 나쁘지 않은 게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네. 들어가는 거잖아요. 음. 마이크론이 막 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 가는 게 아니라
마이크론도 조정을 좀 뭐 위에서 한 20% 이상 받았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타이밍은 눌렸다가 가는 타이밍이니까 나쁘지 않다. 예, 그러면 상장하고 나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149달러가 대충 환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 한 225만 원 정도 돼요. 네. 예. 근데 왜 그러냐면 곱하기 그러니까 이 금액을 좀 거래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10분의 1로 쪼갰는데 이게 교환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상장한 그러니까 예탁 증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주식이 우리나라 주식을 파킹해 놓고 그걸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서로 한국에서 이걸로 바꾸고 싶은 사람과 이쪽에서 한국 주식으로 바꾸고 싶은 사람이 맞아야 됩니다. 아다리가 한마디로 맞아야 돼요. 물량이 안 맞으면 네. 이게 그 이상의 교환이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9%, 3%가량 프리미엄이 붙여진 환율 적용하면 그쵸. 보통주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149달러로 확정이 됐고 티커명이 SKHY, SK하이. 네, 이렇게고 뭐 첫날은 그 끝에 V가 붙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오늘 밤부터 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좀 얘기 계속해 볼 텐데 마감 어떻게 되는지 마감가 확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52% 오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7,475, 7475로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7,700선까지 회복을 했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약해졌죠. 코스닥 그래도 강세, 코스피 대비해서 강세로 마무리가 됩니다. 5.47% 상승 837선 기록하고요. 오늘 기관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받쳐주는 흐름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조 넘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상승 종목수 여전히 802개, 하락 종목수는 92개, 100개가 안 되는 상승 종목수가 훨씬 많은 채로 마무리가 돼서 오늘은 어쨌든 좀 상승 기운이 확산이 되는 국면은 분위기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간략하게만 분위기 보겠습니다. 결국에 하이닉스는 음전하면서 하락 반전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0.27%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은 상승한 가운데 뭐 HD 현대중공업 조폭의 하락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정말 다 빨간색이에요. KTNG 1%대 하락, 한국항공우주, S-오일, KT 정도 하락. 네. 크래프톤 하락 그리고는 대부분이 빨간색을 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봅니다. 알테오젠 8%대 상승을 비롯해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특히 원희가 EPS 20% 가까운 상승, PSK 24% 상승, 소부장 쪽으로도 오늘 매수세가 좀 붙어줬고요. 대표님 잘 짚어주신 대로 오늘 어제부터 좀 이슈가 있었죠. HLB가 하한가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다 보면 펩트론이 또 하한가였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건 급락하면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번지지 않았다라는 것도 오늘 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하이닉스 얘기 조금만 더 해보면 결국에는 하락 반전을 했네요. 네, 조금 그러게요. 약하면서 네네. 네, 마무리가 됐는데 이건 진짜 오늘 밤에 좀 분위기에 따라서 네네. 다음 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까 네. 마이크론 말씀해 주셨는데 마침 또 하이닉스 ADR 상장 하루 앞두고 기존의 2천억 달러에서 2,500억 달러로 투자를 좀 상향해서 네. 발표한 것도 이것도 좀 해석이 분분하더라고요. 네네. 뭐 약간 견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네. 뭐 원래 1년 전부터 계획을 했던 건데 네. 한 얼마지? 2,500억 달러인데 원래 2천억 달러였나 봐요. 원래 2천억 네. 달러. 네. 그보다 더 한 거니까 그 견제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업체 그걸 빌미로 그 베센트 장관인가 한마디 하셨죠. 러트닉. 러트인가? 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쪽 한마디 네. 했죠. 이렇게 한국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미국으로 와서 생산해라. 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도 자기네 그 토탈 반도체 DRAM 생산에 뭐 60% 70%를 미국에서 할 수가 없어요. 아마 40%. 보니까 40% 맞아. 그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40%니까 그럼 자기네 미국 회사고 한국 회사가 갑자기 그렇게 할 방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어쨌든 압력을 주는 거죠. 네, 그런 거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마이크론 주식도 내려가고 우리도 내려가니까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신났습니다. 안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 거고 한국은 하이닉스는 상장돼봐야지 알겠어요. 일단 마이크론보다는 되게 쌉니다. 마이크론이 뭐 내려가서 오늘 조금 올라갔나? 그래도 6배 한 중반 후반 넘지 않는 것 같은데 네. 내년 기준으로 우리가 5배 되나 어떻게 되나 5배 안 되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싸죠. 한 30% 가까이 0.6
0.7, 75, 30, 그렇죠. 30%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뭐 25% 이상 이렇게 20% 할인율이니까 조금 메워야 돼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한 5에서 10%는 그냥 뛰고 시작해야 되는데 네. 과연 그런 분위기가 허용될 것이냐. 물론 이게 들어온 이렇게 들어오겠다고 한 사람들이 7배니까 거기에도 뭐 아주 해치성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뭐 이제 서버린 펀드라든지 롱텀 펀드 여러 군데가 많이 섞여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또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면은 아마 이게 다운턴이 아니고 좋았을 때는 바로 한 5에서 10%는 그냥 뛰고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아주 최근에 여기 애매모호한 그 이제 빅테크하고 메모리 분위기가. 반도체 네. 업체하고 약간 헤게모니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그런 요인 포함해서 자본들이 나오니까 과연 그거를 아주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투자가들만 그렇게 플레이를 할까 어떨까는 알 수가 없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확실히 대표님이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코스피만 달려가는 게 아니라 아마 코스닥도 같이 갈 겁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확실히 오늘 코스닥이 좀 더 강한 움직임은 있었고 지금 뭐 댓글창에도 N님 같은데 올라도 감흥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빠진 거에 비해서 사실 기대치만큼 그렇게 반등을 해주는 힘이 약해요. 확실히 시장이 지금 막 강하게 반등하려는 분위기는 좀 아니다. 요건 오늘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건데 코스닥은 오늘 5% 올라와서 잘 버틸 수 있는 이유는 네. 호가가 없어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대기 물량이 없으니까 조금만 잡아먹어도 확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각 종목별로 한번 거래량 이따 좀 체크를 해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드릴 텐데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급등한 겁니다. 그 얘기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뜬금없이 한번 그 코스닥이 바닥에서 한번 확 오른 적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쇼 커버링과 같이 이제 나오면서 물량이 없으니까 쭉 잡아 당겨지는 모습이 나오는 건데 코스닥은 그래도 그걸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올라오는 속도가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대부분 오늘 이제 시장이 너무 빨갛고 좋으니까 자유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회복이 안 됐어. 네. 예, 간의 기별도 안 간다는 거죠. 네, 네. 왜냐하면 그동안 음의 복리 효과를 누리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계속 붙다가 지금 플러스 한 번 올라왔다고 해서 계좌가 엄청 좋아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지금은 어떤 데 의미를 두셔야 되냐면 이제 급격한 하락은 이제 안 나오겠구나. 그 정도. 아주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는 이상 반도체도 노이즈가 더 이상은 이제 뭐 당분간은 이제 캐펙스 가지고 얘기 안 하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누구냐 모건 스탠리의 션 킴이 또 틀렸구나. 뭐 이 정도. 예, 그분은 근데 트레이딩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원래는 한 20% 조정받고 올라갔을 만한 장이었는데 전쟁 이슈가 나오면서 한 30% 이상 조정받았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그러면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50% 가까이 빠졌어요. 코스닥. 대부분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예, 네. 그러니까 코스닥뿐만 아니라 뭐 우리 그 중형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에서도. 네, 코스피에서도 그렇죠? 뭐 네. 조선주들도 많이 맞습니다.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전력기기는 지금 지휘번호바 같은 경우는 거의 고점에서 돌고 있는데 우리는 엄청 얻어맞아가지고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50% 가까이 빠진 것 같은데. 네. 예. 근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현금 있는 분들은 또 기회죠. 기회입니다. 이 현금이 있으실까요? 예, 요즘에 갑자기 종목들이 네. 예뻐 살만한 종목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한동안은 지난달만 해도 눈 씻고 찾아봐도 중소형주도 살만할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살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그만큼 네. 좀 과매도돼서 과매도 돼 있습니다. 내려온 과매되는 부분이 종목들. 많다. 네. 그래서 오늘 급격하게 회복시킨 거는 그 전에 좀 좋았던 종목들. 뭐 오늘 보면은 뭐 원익 IPS나 뭐 테스나 PSK 같은 종목들은 막 20% 가까이 올랐잖아요, 그죠? 네. 20% 넘게도 오르고. 예, 그쪽은 원래 좋았던 섹터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러니까 또 빠르게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에 대한 그런 잡음 없어지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투자 계속하네. 마이크론이 500억 달러 더 투자한다니까 예, 호재래. 그죠?
네. 호재긴 호재죠. 장비 뭐 업체. 얼마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반도체가 부족하면 쟤네도 더 생산해? 예, 이런 식으로 또 호재로서도 돌아섰죠. 메타도 이슈가 있잖아요. 네, 메타도 지금 네. 뭐 캐나다에다 뭐 데이터 센터 진다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메타발 악재도 해소가 됐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아졌다. 그다음에 최근 노이즈들은 하나하나씩 지금 도장깨기 하듯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오늘 말투가 좀 부정적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게 아니라 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아쉬워서 그런 거예요. 아쉬워서. 아쉽죠. 예, 조금 아쉽죠. 네. 뭐 우리나라 그래도 한 3% 이상은 오를 줄 알았는데 2.5%로 끝나니까 아쉽죠. 네, 좀 아쉽다. 뭐 이 정도고요. 그러니까 간에 기별 안 가는 거 맞으실 거예요. 왜냐면 네. 지금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기다릴 만한 힘을 줬다. 뭐 이 정도. 그래도 희망이 생겼잖아. 오늘까지도 만약에 그쵸. 하락이었으면 만약에 정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요 정도 올라갔다 막 짜증내지 마시고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막 해서 봐. 그러면 진짜 패닉이죠. 패닉. 역시 또 희망을 주시는데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네 그러네요. 네, 일단은 네. 기다릴 만한 희망을 줬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하이닉스가 내년 기준 지금 가이던스 FM 가이드 기준으로는 PR이 4.92배고요. 삼성전자가 4.22배예요. 예, 그러면 뭐 예. 싸죠. 예.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요. 예. 싼 종목들 엄청 많아졌습니다, 지금. 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무려 6만 원대까지 예, 7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실 텐데 13만 원부터 반토막 났어요. 이런 종목 너무 많다니까요, 네,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고. 예, 네. 다 이제 뭐 주워 먹기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음, 싸진 것도 하나의 호재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뭐 앞으로 좀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뭐 최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이 경제에 관해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변동성과 시장에 좀 이상한 기현상, 왜곡 현상 이런 것들이 나왔냐? 범인이 유력하게 지목이 되는 게 5월 27일부터 나왔던 그 단일 종목 두 배 레버리지. 근데 오늘 청와대 쪽에서 레버리지 ETF가 필요하다면 보완할 것이다. 필요시에는 보완할 것이다. 이런 멘트가 또 나오기는 했어요. 우리 이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코스닥으로 갈 자금이 그렇죠. 2배 ETF로 다 간다. 대체제가 됐죠. 코스닥이. 그러니까요. 예. 요런 것도 물론 아직 뭐 보완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요런 의지를 피력했다라는 것도 좀 심리적으로는 영향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대책이 있다. 전문 투자자로 자격 조건을 묻고 항상 제안을 지금 해주시는 예, 데 근데 지금 그 기사가 나왔어요, 진짜로. 오. 예, 근데 증거금 높이고 되게 간단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 시장이 너무 과열됐을 때 호가를 높여버렸어요. 예, 그리고 증거금을 높였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부터 높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선물 옵션 거래가 그나마 좀 죽은 겁니다. 전 세계에서 1등이었거든요, 옛날에도. 예전에. 그러면 ETF도 같은 거죠. 지금 뭐 5천만 원 얘기하고 있던데 증거금 그냥 3억 정도 해야 됩니다. 5천만 원 해가지고요. 요즘 5천만 원이 돈이 아니에요. 주식하는 시장에서 주식 요즘에 한 1억 가지고 하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미니멈 3억에서 5억 정도로 자격을 걸어야 됩니다. 더 올려야 된다. 그럼 부자들만 돈 벌게 해주는 거냐? 아니죠. 부자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거지. 잃어도 많이 잃어도 괜찮은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어떤 분들은 뭐 그럼 부자만 돈 벌라는 얘기냐? 네네. 이게 꼭 버는 게 아니잖아 이게, 그렇죠? 예. 우리 봤잖아요. 예, 빠질 때는 그럼요. 더 예. 뺀다는 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로 하면 금방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시장에서 뭐 보셨는지. 네. 뭐 반도체 말고 반도체 얘기할까요? 말고도 반도체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지겨울 텐데. 안 지겨워요. 지겹습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소부장 말씀드리는데 네, 소부장 제가 좋아요. 그때 소부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 스토리?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네. 우리가 LTA 그 장기 공급 계약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반도체 업체들이 향후에 이득이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5배, 6배 이렇게 하는 것이
7배, 8배 가지 않을까. 이게 리레이팅 스토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LTA에 대해서 최근에 요즘 주가 빠질 때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요즘 빠질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부각을 안 시킨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대형주가 부진하는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오히려 LTA가 단기적으로 또 얘기가 된 거예요. 뭐냐면 그 LTA는 물량을 1년 뒤에 이거 사가세요. 빅테크 업체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대신에 우리가 얘네들한테 무슨 페이버를 주냐면 반도체 가격이 지금 100인데 2년 뒤에 130이 되더라도 우리 그렇게 안 받을게요. 110으로 받을게요 하면서 가격에 상한을 두는 거가 있는 거거든요. 네. 대신에 2, 3년 뒤면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네. 공급이 늘면은. 네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40%, 50% 빠진다고 합시다. 실제 2, 3년 뒤에.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당신네들 가져간 물량이 있잖아. 무조건 마이너스 10% 이하로는 우리는 안 팔어.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딱 이렇게 고정으로. 고정시키는 네. 게 LTA의 장점에서 미래를 다 모르니까 서로 간에 그거 갖고 하는 건 네네. LTA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LTA를 5%에다가 10%, 20% 이렇게 늘리고 있으면은 그 늘리면은 지금 당장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 업사이드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게 좀 낮아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네. 높은 가격 상승폭의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낮추게 되는 그런 우려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실은 그래봤자 그래 가격이 좀 낮아졌어. 원래 아주 초고고 행진에서 약간 덜 고고 행진으로. 근데 물량을 적당하게 늘어서 곱하기 P 하면은 PQ 하면은 사실은 이 규모가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니고 안정적으로 간다는 측면에 그게 리레이팅 스토리인데 또 요거를 이렇게 봐가지고 보는 투자자들, 기관 투자가나 외국계 투자가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LTA 확대 전략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분기 실적에는 약간의 희생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뭐 어느 정도 그게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저번에 트렌드 포스나 가격이 뭐 3분기에 15에서 20%라는 그런 얘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서버라든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보면은 20% 30%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네, 여지가 더 있죠. 있고 그 일부 종목이지만 중국에 파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 장난이 아닙니다. 중국 향으로 들어가는 레거시 제품 우리 LPDDR 휴대폰 PC 쪽은요 가격이 한 30% 40% 오를 줄 알았는데 50에서 100%. 근데 그것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LTA를 빨리빨리 늘리면은 그 업사이드가 없어지거나 확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마이크론 실적에서도 그러니까 일반 커머디티 소비재에 들어가는 거가 상승률이 훨씬 더 컸어요. PC랑 휴대폰에 들어가는 게. 근데 그쪽 물량이 준단 말입니다. 그쵸. LTA를 맺는 관계로 인해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와 우리가 흥분할 때 가격 상승률 초고고 행진이 아니고 덜 고고 행진으로 보이는 게 오히려 이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 핵심이 뭐죠? 롱텀 어그리먼트로 물량을 커미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마이크론 얘기했다시피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그 마이크론 나오고 그럼 네. 어떻게 되죠?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삼성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일단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단기적으로는 더 팍팍 올라가기는 슬로우해지는 거 아니야? 투자는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소부장을 엄청 빠졌네요. 50%. 잘 고르는데 그럼 탄탄한 놈 기술적으로 앞서 있고 어차피 좋아했는데 같이 더불어 빠진 종목 PSK 홀딩스, 테스 이런 것들이 그치. 왕창 오르는 거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반박하고 네.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좋아요. 그분들의 논리는 알겠는데, 네. 근데 계속 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네, 큐가 늘어나면 이제 덩치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큐가 그럼 언제까지 가격을 유지하면서 늘어날 수 있느냐? 가봐야지. 그거를 가봐야지 아는데 그 조절을 잘하는 게 기업의 노하우죠. 뭐 이걸 안 가봤으니까 그것도 그렇죠. 지켜봐야 예, 돼.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체크해야 된다. 롱텀 어그리먼트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을 했었는데 사실 같은 걸 보고도 아니, 근데 안정성을 더 좋게 보느냐 아니면 단기에 사실은 더 벌 수 있는 거를 우리는 약간 제한시킨다는 그런 면을 보느냐 이잖아요. 근데 상황은 변한 거 없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여전히 롱텀 어그리먼트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 예전에도 했었는데 예전에는 강제 규약이 좀 없었던 거지. 네. 만약에 가격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 네. 롱텀 어그리먼트도 깰 수 있습니다. 깰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위약금 내고 이 그냥 세상에 깰수 있어요. 없는 그 확률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 계약금을 20%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 포기하면 되죠. 그거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시장 상황이 그러니까 계속 좋아야 돼요. AI가 계속 전방 산업이 좋아지면 그래야지 롱텀 어그리먼트든 뭐 SCA든 그게 유지가 되겠죠. 그 소부장 얘기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해드렸는데 지금. 그거를 조금 더 하면 하이닉스하고 이제 연관을 시키면 네. 약 40조 원 조달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이걸 어디에 쓰지? 그러면 이거를 한국 내 신규 공장. 그러면 소부장 쪽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이제 이런 네, 맞습니다. 논리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 상승이 이런 것도 영향이 있는 건지. 같이 영향이 있는 거죠. 그래요? 다 가격이 일단 많이 빠졌고 그 마이크론도 마이크론. 투자 더 한다고 했죠. 마이크론도 그러니까요. 500억 달러예요. 아. 물론 이게 10몇 년 하는 거니까 이게 단기적인 거 하면 500억 네. 달러면 한 80조 되나 70몇 조 되는데 우리보다 큰 거 같은데 걔네는 긴 거고 우리는 40조는 당장에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좀 그쵸, 시간을 두고 40조 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파지티브한데 모든 게 주가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아, 그리고 장비는 진짜 많이 이제 그러니까 살만하다고 느끼는 거지. 장비주는 알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게 제가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냥 문과생 입장으로 계산하지 말고 스토리로 한번 보면 이제 28년부터 공정 본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내죠. 지금 작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수준 발주는 언제부터 나올까요? 클린은 만들어지고 뭐 계속 나오겠죠, 발주가. 그렇죠. 그게 근데 용인을 햅을 땡긴다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건 삼성전자건 용인에다 더 짓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스타트 한다는 거고 P4, P5 끝나고가 아니라 동시 패션으로 지금 진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다 용인 햅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 짓고 있는데 그 옆에 또 삽뜨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20년 동안은 투자가 계속되네. 아직은 그렇게 물론 이제 계속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광주 거까지 하면 20년이 20년 지금. 네. 예. 20년 사이클이 온 적이 있었나 우리 장비주들이? 진짜 그게 진짜로 찐이라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 20년 항상 장비주의 사이클. 문제는 발주 나왔다가 안 나오면 또 빠지고 이게 굉장히 업사이 그러니까 위아래 폭이 컸는데 진폭이 생각보다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비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넥장에서 다시 뭐 하이닉스가 좀 상승하고 있다고 채팅창에서 시청자님들 알려주시는데 진짜 오늘 밤에 좀 궁금해지네요. 수급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이 매도로 돌아서더니 이렇게 오르는 날도 오늘도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며칠째 개인 매도는 이어지고 있고 외국인도 중간에 좀 사는가 싶었는데 팔아요. 네, 오늘 기관이 또 시장을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고요. 선물도 한번 대표님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장을 받쳐주던 개인이 이제 지쳤나 보다. 뭐 약간 시장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외국인이 한 연 이틀 조금 들어온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나 보다라고 말하기에도 사실은 좀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동안에 뭐 150조? 네, 150조. 네, 이렇게 팔았으니까 요 정도 들어오는 걸 뭐 이제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상황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또다시 이제 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좀 받쳐줬는데 기관도 연기금이 어쨌든 리밸런싱 뭐 천천히 하든 시장에 충격이 없게 하든 어쨌든 하는 일정이기 때문에 그럼 수급 받쳐줄 사람이 주체가 지금 누가 있는 거지도 시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좀 무거운 마음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수급 얘기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개인들이 투매를 이제 직접 하시는 분들은 좀 파신 것 같은데 ETF는 들어온 걸로 보여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오늘 지금 기관이 오늘 코스피를 5,884억인가 샀는데 이거 보시면 기관이죠. 예, 기관이 요만큼 빨간 겁니다. 예,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으로 샀는데 연기금은 뭐 그냥 플랫했어요. 보시면 이게 시간별 보면 연기금은 사긴 했는데 그냥 플랫하게 산 거고 그 다음에 금융 투자가 계속 이렇게 늘었죠. 근데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에 팔아야 돼. 프로그램 매수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기관이 이렇게 산 거는 뭘까? 금융 투자가 산 거는 ETF는 ETF. 들어왔다는 거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부 개인들은 팔고 일부 개인들은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지금 계속 팔았죠.
예, 오늘 아침에 좀 사는 척하다가 예, 다 팔았고, 그다음에 선물도 예, 사는 척하다가 예, 마지막에 예, 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얘네들은 빨리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차익 실현한 것 같습니다. 일부 지금 선물이 윗방향 포지션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6조 이상 위로 사놨기 때문에 한 8천억 정도 예, 매도 차익 실현을 좀 한 걸로 보여서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정도 근데 8천억 정도면은 이렇게 팔면 월요일 시장은 하락일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아니다. 잘 모른다. 조 단위가 나와야지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전반적인 방향은 윗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뭐 이제 이거 궁금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풋도 엄청 샀네. 풋 매도를 너무 많이 쳐놨어요. 그 전에 그 원월물이었으면 그걸 지금 이익 실현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 배팅보다는 이익 실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보냐 그러는데 계속 봐야 돼. 그냥 계속 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뭐 프로그램이 막 딱 정확하게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예, 없고요. 그거 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 애널리스트들은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예, 보죠. 보려면 근데 정보 요금이 엄청나죠. 유료. 예, 그래서 네. 그분들도 그만두면 못 봐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을 예, 친구로 만들어서 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30만 원짜리 저녁 사주고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거 하는 것이 1년에 그 3천만 원 내는 것보다 낫지. 와, 3천만 원. 3천만 원 가까이 돼요. 모든 정보할 때는요 단위가 1,000만 원 이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저기 누구한테 먹을 때 20만 원 쓰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걸 만약 공짜로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을 아는 것도 자기 자산이죠. 그러네요, 진짜. 그거 우와. 아시는 분 많은 게 우리 센터장님이니까 우리 어. 저 5만 원짜리 밥 사다 드릴 테니까 좀 어때? 공짜 우리끼리 뭐 아 그렇게 5만 원 가지고. 아니 그래도 공짜로 달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아이고. 공짜. 예, 뭐 하여간 요거 그래서 제가 추측을 그냥 매도 가지고 추측하는 거니까 뭐 네. 엄청난 뭐 뷰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리고 문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아 수급. 네, 그렇죠. 그리고 아직 4시 10분 안 됐으니까 4시 10분 뒤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더 매도량이 늘어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고 오늘 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나왔다 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올랐잖아요. 이게 원래 내가 그랬잖아요. 음봉 나오면 음봉 나오면 좋지 않죠. 음봉 나오면 그쵸. 기분 나쁘고요. 기분 나쁘죠. 그렇죠. 예, 원래 빠졌다가 차라리 마이너스 3%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한 1%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사람 줬다 뺐으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이게 보면 하이닉스 차트 보면 네. 되게 기분 나쁜 차트가 돼버렸어요. 어. 지금. 음봉이잖아요. 양봉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6월 네. 25일 이후로 지금 7월 들어서는 양봉이 딱 한 번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띄우려고 해도 누군가 자꾸 민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누구였을까? ADR 살려고 하는 애들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조금 바뀌지 않겠나. 삼성전자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면 안 팔았나? 삼성전자 팔아갖고 ADR 사러 갔어요. 같은 반도체에서 움직이는 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요것도 좀 봐주세요. 09678님께서 펩트론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하한가네요. 유유 지금 울고 계시는데 안 그래도 여쭤볼까 했습니다. 펩트론도 그렇고 오늘 제약바이오 쪽에서 이슈가 있었던 큰 이슈가 있었던 HLB? 종목 두 개, HLB는 HLB와 얘기하면 하도 네. 욕을 해가지고 HLB 강성주분들이 얘기하고 싶지 않고 아까 제가 다른 데서 얘기했더니 뭐 네가 뭘 아냐 뭐 펩트론에 네가 HLB에 대해서 공부 좀 해라 모르고 얘기하지 마라 이러는데 제가 HLB가 처음으로 바이오에서 바뀔 때부터 봤던 사람이에요. 네, 역사와 전통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HLB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거절은 습관성 거절이죠 이제. 네, FDA가 싫어해 얘네를 그냥. 습관성 거죠. 네, 그냥 싫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무도 모르시던데 우리나라에서요 FDA를 직접 가서 신약을 허가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하나도 없습니다. 렉나자 허가받은 거 누가 받은 거냐면
사가지고 가서 받은 거죠. 얀센이 받은 거죠. 빅파마가 가서 받아야 됩니다. 외국 기업이 가서 내면 되게 보수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신약을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FDA에 통과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거는 근데 업계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 그래서 왜 멀쩡한 이제 ABL 바이오나 뭐 이런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이 왜 라이센스 아웃을 하냐면 그 회사들이 가서 딜을 해야 더 잘 됩니다. 예. 이게 뭐 아니 약이 효과가 있으면 해주는 거 아니야? 무슨 트집을 잡아 지금 생산 시설 트집 잡잖아요, 계속. 예. 그래서 HLB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간암 1차 치료제는 지금 계속 거절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다른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간암 파이프라인은 이 정도 거절당한 거면 힘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신약 보완을 요구받았다라는 이슈인 거죠. 일단 팩트는. 그러니까 공장 시설이 네. 이제 이게 중국 업체랑 또 하잖아 이게. 항서제약. 이게 리보세라니 자체 물질도 항서제약 거예요. 그거를 사다가 HLB를 만든 겁니다, 회사를. 그죠? 원래 구명 보트 만드는 회사예요. 휴먼 라이프 보트 이거의 줄임말이에요, HLB가. 지금은 코스닥 제약으로 돼 있죠. 맞아요. 분류가. 예전에 제조업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껍데기 사다가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이오 회사를 만드신 건데 그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원래 그 중국에서 위암 치료제로 쓰이는 물질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간암도 해보고 다른 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위암은 미국에서 3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3차 치료제 받은 건 의미가 없어.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위암 잘 안 걸려요. 네. 시장이 작아. 그러니까 제일 큰 시장이 뭐냐면 이것도 아셔야 돼요. 바이오 하시는 분들은. 왜 바이오 하는 애들이 대부분 폐암이랑 간암 갖고 하죠. 옛날 신라젠도 간암했었고 이 시장이 제일 큽니다. 예, 폐암 시장이 제일 커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렉나자가 그때 됐을 때 굉장히 흥분했죠. 그것도 이제 병용요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돼서 그 렉나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 약이었던 타그리소의 그 아성을 못 무너뜨려서 지금도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예.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지금 1등입니다. 지금 2등으로 얀센이 이제 치고 나가고 있는 거죠. 네. 렉나자를 가지고 병용으로 해서 가려고 하는 건데 리브리반트랑 렉나자를 같이 섞어서 칵테일로 이제 약을 먹으면 타그리소보다 부작용이 덜 생긴다 이런 건데 이제 그런 루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HLB가 잘 되길 바라지만 지금 모르겠어요. 오늘 외국 기관을 샀어요. 왜냐하면 회사에서도 해명했죠. 뭐 이런 거다. 이거 보완하면 돼요. 지금 보완하면 된다는 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일 반등은 나올 거예요. 월요일에. 네, 반등 나오면 알아서 잘 생각하시고. 펩트론. 펩트론은 대표이사가 그냥 이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말을 실수했다. 근데 실수로 주워 담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봤는데 무슨 학회에 오셨는데 뭐 물어봤나 봐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뭐 나왔죠. 글로벌사와 공동연구 복수물질 대상 진행 중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서방형이라고 했고 지금은 장기 지속형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약효를 이제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비만 치료제는 한 번 맞으면 일주일, 싹센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번씩 맞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게 뭐죠? 마운자로 많이 쓰잖아요. 마운자로. 위고비 마운자로 이거는 일주일이에요. 한 번 맞고 일주일 있다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약효가 서서히 퍼지는 거예요. 네. 기술은 뭐냐면 처음에 확 나오고 약효가 뒤로 가면서 약효가 줄어들면 부작용이 심하겠죠. 항상 일정량의 약효가 발현될 수 있게 하는 게 기술이에요. 근데 지금 펩트론 이거를 한 달 동안 맞으면 한 달 동안 약효를 서서히 줘서 한 번만 맞으면 되게 고용량을 한 달에 한 번만 맞게 하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날 그거를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월 1회 마운자. 월 1회. 예. 네. 근데 마운자라고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아. 터제파타이드? 예.
예, 터제파타이드인가? 아유, 그 하여간 터제파타이드. 터제파타이드. 발음이 안 돼. 예, 터제파타이드. 그게 네. 그러니까 세미클로타이드랑 두 가지가 있는데 일라이릴리는 그걸 가지고 비만 치료제를 만들거든요. 이제 그거는 연구 안 하고 있어요라고 대표에서 툭 얘기를 해버린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 일라이릴리랑 비만 치료제를 안 한다는 거야? 다른 거 한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최호일 대표가 언급한 바로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대전 뭐 여기서 특정 물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그거예요. 토제파타이드. 그게 포함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그래서 자세히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계약상 비밀 유지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투자자들은 그거 보고 샀는데 이게 이 회사가 그 제형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간 데에는 비만 치료제 일라릴리랑 한다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대. 그럼 빠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오늘 하한가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니나 다른 거 아직 더 열심히 할 거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거는 주식을 1도 모르는 사람들 그 회사 사람들의 얘기예요. 네, 네. 사람들의 투자 포인트가 뭐였냐라는 걸 전혀 모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일도 월요일도 더 빠질 겁니다. 네. 근데 오늘 저는 그래서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렇죠.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HLB가 지금 시총 10위예요. 그리고 펩트론이 33위거든요. 그러니까 작지 않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16위에서 33위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작지 않은 큰 종목들이 하한가를 두 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올랐고 제약바이오 쪽으로 이게 악재가 막 번지지 않았다는데 저는 나름 좀 번지지 않은 게 네. ETF에 안 담겨 있어서 그래 이 종목. 그래요. 주요 ETF에 안 담겨 있습니다. 펩트론은 시총이 좀 낮아서 안 담겨져 있고 탑10 안에 못 들잖아요. 그래서. 예, 그리고 HLB는 일부 코덱스 이제 지수 추종하는 바이오 지수 있어요. 네. 코덱스 바이오 이런 거 거기에만 한 2% 정도 들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액티브 ETF에는 안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별로 타격을 안 입었다.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알테오젠 이슈가 나오거나 뭐 ABL 이슈가 나오면 다 빠져버렸잖아요, 같이. 맞아요. 예, 그때는 ETF에 가서 엮여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오늘 좀 삼천당도 저는, 마찬가지로 그래서 엮여서 그런 거죠.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삼천당은 지금 ETF에서 다 빠져버렸거든. 삼천당은 지금 혼자 빠져도 영향을 못 주고요. HLB는 원래부터 잘 안 담습니다. 네. 액티브에서는. 그리고 펩트론도 이제 왜 이걸 안 담냐면 다 투자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이거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아니면 도인 바이오 회사는 웬만하면 하지 마셔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센터장님하고도 바이오 얘기해봤고요. 요거 진짜 궁금했거든요. 네. 센터장님하고도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뭐 하시고 싶은 포인트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네네네. 저는 어제도 미증시가 간밤에 상승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센터장님 AI 인프라 투자 기대가 좀 살아났다? 요게 네. 거기에 미증시 상승의 좀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메타 포함해서 그런 거. 네네. 메타 포함해서. 맞아요. 메타 포함해서. 근데 이게 좀 보던 패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보던 패턴이 무슨 말이죠? 챗 GPT 이후에 예. 막 AI 기대로 이제 올라가다가 네. 의구심이 생겨서 또 막 내리다가 네네. 근데 또 뭔가 또 있어가지고 네. 또 올라가다가 네네. 이게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이 올리면 어떤 의심이 생겨서 또 빼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상승하기도 네. 하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느낀 건 하락할 때 우리는 기회였다. 요거였는데 네네. 지금 국면은 어떻게 보시는지 센터장님 의견이 좀 궁금했어요. 제 의견보다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제가 그걸 정리한 거지 제 의견은 아닙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며칠 전에 그저께 나왔을 땐가 그저께 나왔을 땐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보실까요? 네. 이 노이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노이즈 맞아요. 유입하라고 노이즈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빅테크하고 반도체 헤게모니 싸움인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타 방송에서 그렇게 어디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셔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죠. 저도 이제 완전히 제가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자꾸 이게 들려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노이즈는 빅테크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걔네가 돈벌이가 되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빅테크가 투자를 줄인다는 건 아니라 하더라도 계속 나올 수 있죠. 그쵸. 성장성을 이제 올해 80% 70% 하고 내년에 30-40% 해야 되는데 30-40% 될지 10% 될지 혹시 모르겠다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노이즈는 유감스럽게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슈는 예전하고 다른 건 뭐냐면은 작년 연말 올해 초 작년에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가 폭등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1분기, 2분기 지금 폭등을 하고 그래서 내년까지 실적이 뭐 삼성 하이닉스 포함해 1,000조 맞아요. 달러고 마진이 80%인데 95%가 90% 마진 70%는 이게 참 우습다 이렇게 보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빅테크 쪽에서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냥 보실래요? 하이퍼스케일러한테서 돈은 다 반도체로 오고 있어요. 이 반도체 업체들의 그렇죠? 우리 프리 캐시플로 이거 반도체 업체들의 돈 우리 프리 캐시플로 우리는 돈이 확 늘고 있고 야, 완전히. 하이퍼스케일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분위기 그러니까 팩트가 있겠지.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미국계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가 중요하지 반도체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저렇게 지나고 나면 나중에 쟤네들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근데 지금 당장에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또 제가 이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고 이걸 좀 목소리를 내면은 제가 그걸 대변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 참 어려운데 헤지 펀드 매니저즈 노트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모리 사이클의 문제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고 이익이 너무 적은 데 있는 게 너무 많이 버는 게 문제다. 라는 걸 콕 꼬집어서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한 이 노이즈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노이즈가 없는 거니까 그냥 그런 일 하세요. 두 배 뭐 어떡할 겁니까? 걔네들은 2배만 안 하면 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자꾸 걔네들이 억누르려고 그러는데 무슨 욕심을 내서 어떻게 뒤집어 보려고 해봤자 자금과 언론과 그다음에 그걸 대변하는 애널리스트 있고 나중에 틀린다 하더라도 그 한 몇 개월 동안 6개월 만에 도 돈 많이 드시잖아요. 그쪽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는데 거기다 대고 그냥 받아 부딪히면은 우리 반이 힘들죠. 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게 아니고 뭐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다는 건 그냥 요 큰 노이즈가 자금의 일단 큰 자금의 흐름이 그렇게 큰 작으면 자금의 흐름이 우리가 더 큰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탁금 자금이 좀 줄었어요. 맞아요. 100조 깨지기 직전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네. 좀 올라가면 팔 것이고 지금도 아직 유예가 아직 안 된 거니까 지금도 팔지 사실은 팔 수 있고요. 외국은 기본적으로 하이닉스나 ADR 하면은 하이닉스냐 마이크론이나 샌디스크냐 이런 거 있지만 또 길게 보는 거는 하이닉스건 마이크론 샌디스크는 가네. 빅테크가 더 싸다. 빅테크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런 아규먼트가 또 있는 상태로 가니 어떻게 수급이 우리한테 확 들어올 가능성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상단도 좀 막혀 있고 하단도 좀 그렇다고 또 빠지기도 애매하고. 더 빼기는 마이너 예, 0.6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박스권을 보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게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4주 조정 얘기했는데 4주보다 좀 길어야 되나? 예. 안 되는데. 네. 4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수급 봐달라는 요청 우리 시청자님들 많으셔서 예. 잠깐 요거 보고 예. 또 마지막에 좀 상품 샀네요. 있어서 샀어요? 오. 마지막에 많이 산 건 아니고 좀 줄였네요. 매도 양을 좀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8천억 넘게 8,800억 가까이 팔았었잖아요. 이제 7천 요만큼 올려서 7,700억대로 네. 선물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 아까도 보셨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예, 그래도 연기금은 좀 샀고, 예. 예. 여기까지. 별로 이제 뭐 오늘은 선물 옵션 가지고 의미를 찾긴 좀 애매하다. 예. 제가 확실할 때만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할 일 할게요. 아주 맛있는 냉면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름 하면 냉면인데 비빔냉면을 갖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유명한 냉면인가 봐요. 부산 내호냉면
6인분 최초 갖고 왔습니다. 우리 채팅창에서 부산 분들 있으시면 혹시 좀 남겨주세요. 내호냉면 맛있습니까? 맛집이에요? 네, 부산 내호냉면 맛집이라고 하는데 6인분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내호 밀면 2인분 3팩, 무김치 300g 한 팩. 그래서 1인분으로 계산하니까 6,300원 꼴이 됩니다. 37,800원인데 이게 105년 전통이네요. 100년 가게 우리가 얘기 많이 하는데 100년이 넘은 가게입니다. 105년. 우와, 1919년? 부산항 제7부도 앞에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오래될만 하네요. 부도 앞에 있는 거면. 1919년? 예. 3.1운동 일어난 해 아니에요? 맞아, 그러네. 와, 이름은 들어봤어요. 내호냉면. 관광객들이 가기 좀 어려운 위치에 있어요, 다. 좀 예. 네. 불편한가 보네. 두 군데 있는데. 줄 서서 먹는 부산 원조의 맛이고요. 음. 100년 넘게 이어온 부산 최초의 밀면집입니다. 내호냉면. 부산에서 하루에 1,000그릇이 팔린대요. 네. 시원하고 깊은 육수, 감칠맛 가득한 양념장의 조화인데 저희 우리 스태프들께서 친절하게 육수 같이 주셨습니다. 두 분 육수 이렇게 같이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육수를 원하시면 한 젓가락씩 드시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깊은 육수와 감칠맛이 가득한 양념장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는데 요게 여름 되면은 참 생각이 나요. 저도 부산 많이 가보지는 않았지만 부산 가면 빠짐없이 먹게 되는 게 요 밀면인데 굉장히 밀면? 묘한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또 서호 냉면, 요 밀면의 맛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냉면. 집에서 3만 원대 구성으로 6인분을 드실 수가 있어요. 1인분에 6,300원대 구성입니다. 막 침이 고여요. 저도 한 입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고 있냐면 제가 먹으면 오디오가 비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 충분히 씹으시고 맛 표현을 해주실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김치가 요 밀면에는 딱인데 같이 드리거든요.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일단 이게 면발이 네. 잔치국수는 뚝뚝 끊어지잖아. 이거는 이제 그러지 약간 전분기가 있어서 약간 쫄면 먹는 것 같은 느낌인데 나도 그 생각이 났어요. 얇은 쫄면을 먹는 것 같은데 조금 쫄면보다는 부드럽고 약간 쫄면 같아. 저도 부산 밀면 많이 먹어봤는데 약간 면이 좀 특이해요. 다른 데랑 좀 다르고 요 냉면 약간 좀 이렇게 함흥냉면 말고 좀 두꺼운 냉면 있잖아요. 평양냉면은 뚝뚝 끊어지고 약간 조금 그 칡냉면 같은 느낌? 칡냉면 같은 거 맞아. 예, 안 끊어지고. 안 끊어지고. 근데 부드러운 여기 거. 밀면이 원래 기원이 피난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이게. 그렇다면서요? 저 맞아. 들어봤어요. 예, 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냉면을 먹고 싶은데 메밀이 없어가지고 예, 그냥 밀가루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대체품 거라고. 대체품. 예, 대체품으로 만든 게 지금까지 유명해진 건데 예, 맛있습니다. 예. 다음엔 예, 부산 갈 일 있으면 한번 가봐야 되겠네. 맛있는데요? 맛있죠? 저는 약간 맛있어. 쫄면? 맛있을 것 쫄면의 같아. 면 느낌도 좀 나면서 근데 쫄면 이거보다 원래 좀 더 두껍거든요. 맞아요. 두껍죠. 그래서 이제 묘한 거예요. 음, 쫄면의 매력도 있고 그러니까. 냉면의 매력도 있고 뭔가 근데 양념장이 진짜 맛있네요. 쫄면은 진짜 좋아하시는 분만 쫄면 먹고 약간 두껍기 때문에 이 정도 돼야지 냉면 가까운 쫄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주 매울 줄 알았는데 쫄면은 좀 더 매운데 이건 안 그거보다는 매워요. 안 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니까. 칼칼한 정도. 칼칼한 정도. 괜찮습니다. 매콤달콤? 저 제 입맛에는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음. 밀면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드셔보셔도 좋을 안 것 매워요. 같아요. 괜찮아요. 제가 매운 근데 거 잘 못 먹는데 매콤해요. 네. 맵진 않아. 자, 다음으로 갈게요. 콜롬비아 셔츠 자켓 최초 3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걸 입을까 했었는데 바스락바스락 그 마이크에 소리가 들어갈까 봐 입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시원한 이런 소재로 들리세요? 다르네. 네, 바스락바스락 이런 소재로 되어 있거든요. 야,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여성용 우리 앵커님 핏에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나 아기 건 줄. 아기까지. 아니 입으면 또 맞을 거예요. 네, 콜롬비아 셔츠 자켓이고요.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있네. 콜롬비아의 옴니쉴드 퀵 드라이 기술이래요. 그래서 일반 원단 대비 몇 배 빠른 건조 속도. 그러니까 물이 닿아도 빨리 마른다는 거죠. 그리고 외부 오염은 튕겨내고
착용감은 더 쾌적하게 입을 수가 있는 옷입니다. 등판에는요, 또 메쉬, 오븐 메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데, 요거는 후디가 달려 있는 검은색. 네, 이렇게 후디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좀 더 길게 나와 있는 후디가 없는 남자 거 남성용. 네, 이렇게 저는 면- 아이보리 면 티에다가 그냥 저거 하나 걸치고 맞아요. 가면 걸치면 비가 와도 음. 이게 다 잘 마르고 툭툭 이제 물기가 그냥 떨어지는 거죠. 가볍게. 스며드는 게 아니라. 네. 방수되고. 그래서 외부 오염을 튕겨내고 착용감은 더 쾌적하게 입으실 수 있는 남녀 퀵 드라이 아웃도어 자켓입니다. 여성은 다크 네이비와 크림 베이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남성은 블랙과 라이트 베이지니까 색깔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39,800원입니다. 45%나 할인된 가격이니까 좀 걸쳐 입을 거 그냥 이렇게 막 편하게 그런 거 찾으시는 분들 딱일 것 같네요. 예, 여행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고요. 시장 얘기 들어가 봅니다.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아, 이번 주 왜 이렇게 시장이 피곤했는지 모르겠어요. 두 분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피곤하죠. 유난히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런 장이 한 1년 늙은 것 같아. 그런가? 욕이란 욕은 수명이 늘어날 것 같아. 욕을 많이 먹어서. 맞아요. 장수할 거야. 예. 한 5년은 아니, 늘지 않을까. 어제 하루 쉬시더니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는 갑자기 나이가 확 어려지셨는데. 잠깐만. 제가 수요일은 원래 안 나오는 날이고 맞아요. 어저께는 아침 일어날 때 컨디션이. 도저히 못 일어나겠어요. 쉬셔야죠. 그래갖고 이거 말고도 4개가 있고 회사가 있었는데 다 취소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혼나겠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는 이 목소리 가지고 녹화해서 하나 올리고 그리고 자빠져 잤어. 그리고 이거 3시 반인가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 이제 거 얼굴이 너무 어디 좋아지셔가지고. 갔다가 쉬고 와서 점심 늦게 먹고 여기 4시 반 끝난 거 보고 나중에 들어봤지.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다고. 쉬셔야죠. 시장이 또 난리가 나고 그죠? 시간 난리가 나고 아유 그래서 그러니까요. 정신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사이드카 서킷 한두 번은 아니고 몇 달 지금 겪고 있는데 이번 주 유난히 좀 시장이 피곤했다는 느낌이 드는데 뭐 욕 많이 먹었다 대표님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보진 않았는데 욕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사람들이. 아유 근데 좋아하시는 근데 이제,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런 네. 거예요. 변동성이 이런 거를 그럼 우리 적응이 되냐? 네. 그 복싱 선수한테 물어보잖아요. 맞는 거 적응되니? 맞으면 아파. 똑같아요. 걔도. 예, 걔네들도 자주 맞은 애들도 맞는 애들도 맞으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올라가면 기분 좋고 떨어지면 기분 나쁘고 진짜. 예, 올라가다 떨어지면 더 기분 나쁘고 네. 예, 그다음에 빠졌다가 올라가면 기분 좀 좋고 예, 그런 거니까 예, 뭐 오늘 이번 주는 좀 그래도 제가 어제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말을 했는데 마지막에 멘트를 그러니까 좀 멋진 주봉을 만들면서 끝났으면 좋겠다. 코스피 차트가 멋진 주봉이 좀 나오길 바랬는데 보시면 예, 주봉 볼까요? 멋진가? 멋진가요? 예, 밑꼬리가 조금 더 위로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올챙이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이제 그렇죠. 예, 다음 그래서, 주를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 주를 좀 네. 기대해 보자. 예, 근데 이제 제가 요거 보여드리면 마음이 좀 푸근해질 거야. 예, 보시면 이게 우리 추세선 안 깼죠? 20주선 안 깼죠? 20주선 안 깼잖아요. 맞아요. 그죠? 예, 추세 살아 있고 네. 월봉 보면 우리 엄청 조정받은 것 같은데 예, 5개월 이평선 살짝 닦고 온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조금 더 좀 마음 편하게 갖자. 일봉 보면 막 속이 시끄럽잖아. 네. 예, 그렇죠. 나우트리님께서 월요일장 예상 좀 해주세요 하는데 사실 예상과 예측이 참 힘든 시장이죠. 원래 예측이 힘들지만 예, 뭐 어떻게 힘드니까 그냥 그쵸. 올라가는 걸로. 힘드니까. 예, 올라가는 거. 올라가야지 이제. 예, 그렇죠. 예. 건희 대표님 뭐 욕 많이 먹는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제 미처 못 전해드린 게 있는데 오늘 전해드리려고요. 어제 어떤 메시지가 저희 채팅창에 있었냐면 이건희 대표님 작년 4월부터 대표님 말씀 지침 삼아서 막대한 수익을 올린 1인입니다. 항상 대표님을 응원하며 타국에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타국? 슈퍼챗 금액은 이건희 대표님께 전해주세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얼마야 이러면서 봤는데 꽤 많은 금액을 보내주 만 원
원이었나 그랬는데 이게 그 통화가 THB더라고요. 이 태국 통화인 것 같아요. THB? 예. 어. 아 바트? 아 근데 바트는 THB가 아닌데. 그래서 아, 태국에 사시는구나 아, 이렇게 태국, 또. 예, 예, 오. 그래서 예. 이런 슈퍼챗은 어쨌든 네 태국 돈이니까 저희 이제 제작진에 의하면 약 45만 원이래요. 오, 그래? 와 진짜 아, 많이 45만 원. 많이 주셨네. 보내주셨는데 요 슈퍼 회식해야 되겠다. 요 슈퍼챗은 권희 대표님한테는 안 가요. 저희한테는 안 안 가요. 오지만 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물론 뭐 힘드신 거 다 이렇게 나눠주시고 괜찮아요. 네, 괜찮고 그냥 이렇게 힘드니까 같이 모여서 이런 저런 막 하소연 이런 거 하는 것만으로도 좀 네. 힘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하셔 하시면 돼요. 다음 주도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함께 하면서 다음 주 센터장님 그 컨디션 관리 잘 하시고 나와 주셔야 네, 돼요. 어저께 하루 쉬었으니까 됐죠. 그러니까요. 한 3주는 괜찮으실 것 같아. 한 3주는 괜찮으실 것 같아. 컨디션. 네. 김장열 예상을 센터장님. 정확히 하시네. 네. 김장열 센터장님, 이권희 대표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